Hello everyone. 단숨에 3등급을 뛰어넘는 수능 영어의 정석, 오늘도 함께하는 호세 송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화장실 공사를 했나요? 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주 멋있게 지어냈고 또 이 조동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조금 세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양은 많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 설명을 한 번만 하고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또 때에 따라서는 그 화면을 정지 상태로 놓고 좀 암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두세 번씩 계속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수업을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와 조동사. 형용사 잘 알죠, 여러분들은?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었죠. 명사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형용사였는데 그 형용사의 용법으로는 제한적인 용법과 그 서술적인 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형용사의 용법인데 명사의 바로 앞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앞에서 직접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플라워가 있다. 명사 플라워. 어떤 플라워? beautiful flower. 아름다운 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명사 바로 앞에서 어떠한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었던 것. 그것이 다 제한적인 용법입니다. He is a very smart student. 명사 바로 앞에서 어떠한 학생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반면에 The student is very smart. 이 뒤에 명사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도 명사가 없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옴으로써 형용사가 서술적으로 쓰입니다. 서술적이라는 것은 어떠하다가 되는 것이죠. 명사 앞에서 우리는 제한적 용법 어떠한 그랬는데 여기는 비동사와 그 다음에 형용사가 위치함으로써 어떠하다 설명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서술적이라는 용법이라는 것은 주격 보호가 되기도 하고 목적격 보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 학생이 아주 스마트합니다. 똑똑합니다. 이렇게 하다라고 설명이 되는 것이죠. She bought so beautiful flower. 마찬가지인데요. Those flowers were so beautiful. They needed some easy book. 그들은 쉬운 책을 원한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쓰이지만 또 서술적으로 쓰이면 목적격 보호로도 쓰일 수 있겠죠. They found the book easy.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책을 쉽게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목적 보호죠. 목적격 보호. 그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쉽다. 목적어를 주어처럼 목적 보호를 수로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전체 문장의 주어는 여기 있죠. 그들은 알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책이 쉽다는 것을.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제한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또 서술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형용사는 이 제한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서술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양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 제한적 용법으로만 써야 된다. 또 이 서술적 용법으로만 써야 된다 하고 정해져 있는 그런 형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게 조금 많긴 한데 우리는 한번 이제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한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이라고. 주로 어떤 형용사냐면 이제 강조를 나타내는 것. 이제 chief, main, only, utter. 또 거의 최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elder, former, latter, utmost 이런 것들이 그 제한적 용법으로는 쓰입니다. 대개 경우 이렇게 다 외우기 힘드니까 여기다 명사를 하나 적당한 것을 하나씩 붙여보는 겁니다. 뭘 할까요?
감독하는 사람, 슈퍼바이저를 한번 넣을까요? 슈퍼바이저. 자, 그러면 chief supervisor, main supervisor, only supervisor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두면 입에 그 바로 명사 앞에서 제한적으로 쓰인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죠.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elder supervisor, former supervisor, latter superviso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명사를 넣어서 이런 제한적으로 쓰이는 것,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거든요. 자, 명사에서 파생되는 형용사, presidential, president에서 파생됐죠. rural, urban, dental. rural은 뭐죠? 시골의, 또 urban은 도시의 그런 단어였죠.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 형용사들은 전부 다 이 뒤에 명사를 바로 갖는다 이거죠. presidential election, 대선이죠. presidential election, rural work, 시골에서의 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dental clinic, 뭐 그럴까요? 네, dental clinic만 있는 것 같아요. 또 명사나 그 동사 뒤에다가 en을 붙인 그런 형용사, 그래가지고 나오는 형용사, wooden, golden, drunken, 뭐 wooden tower, wooden clock, golden tower, golden bridge, the drunken man, drunken people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또 leading, following, live가 아닙니다. 이건 live는 살다 동사이고요. 이건 live라는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그 형용사입니다. 이런 형용사들은 바로 제한적 용법으로만 쓰인다는 것입니다. leading people,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또 following structure, following sentence, 다음의 문장, 뭐 live concert, live music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한번 그 명사 앞에다가 이걸 붙여봄으로써 제한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하는 그런 형용사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그런 형용사도 있습니다. 서술적. 동사 뒤에 가서 서술적으로 어떠하다라고만 쓰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대개 A로 시작하는 형용사입니다. afraid, afloat, alert, alike, alive, alone, asleep, aware.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그 서술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They are much alike. 그들은 매우 비슷합니다. 예. alike뿐만 아니라 어로 시작하는 거 뭐 afraid, afloat, alert 따라 해보는 거예요. alike, alive, alone, asleep, aware. 이런 것들은 동사 뒤에 온다. 비동사 뒤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서술적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당히 닮았습니다. 성격 면에서. 그 부사구가 이제 뒤에 있을 뿐이죠. 또 기타 형용사로 서술적으로 쓰이는 것은 요 A가 아닌 것이라도 content, fond, likely, wors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재에 잘 되어 있으니까 밑줄을 한번 쳐놓고 필요하면 단어를 뜻을 모르면 단어 뜻도 좀 찾아서 써놓고 해서 한 두세 번 더 이렇게 읽어보셔야 되겠죠. Young men are usually fond of computer game. 이렇게 be fond of 이렇게 아예 관용어구로 그냥 암기해두면 좋겠어요. be fond of, like와 같습니다. 무엇을 좋아한다. be fond of. 예. Students are likely to get nervous when taking the test.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게 된다. 예. 긴장하게 되죠. 시험을 보게 될 때. 예. Be likely to, 이렇게 be fond of. The movie is worth seeing twice. Be worth ing. Be worth ing 그러면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Be fond of, 무엇을 좋아하다. Be likely to, 무엇을 하게 되어 있다. 무엇을 하게 된다. Is be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정도는 그냥 문장을 통해서 꼭 이렇게 입에 좀 익숙해지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몇 번씩 읽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자동적으로 비동사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형용사가
제한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소설적으로 쓰이는 것도 별도로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죠. 네. 자,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 지금 배운 것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키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제한적인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강조한다거나 또는 최상급의 형태로 나온다거나 또는 명사에서 파생되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이것들은 제한적 용법, 명사의 바로 앞에서만 쓰이더라. 또 소설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것들이 뭐 있었습니까? A로 시작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아예 관용구로 우리가 외워두자 그랬죠. Be fond of, be likely to, 또 be worth ing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용법으로 소설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들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봤고 형용사이면서도 뒤에 목적어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두 개만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like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명사나 대명사를 그 목적으로 갖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엇무엇과 닮았다, 무엇무엇처럼 한다, 그 명사처럼 대명사처럼 그렇게 한다 이거죠. like 다음에 명사를 갖습니다. 또 worth도 마찬가지죠. be worth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있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쓰인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죠. 자, we don't know exactly whether he is alive or dead. 어떻게 됐을까요? live와 alive의 차이는 뭐죠? 다 살아있는 생생한 뭐 똑같은 뜻이 의미로 쓰일 수 있겠지만은 live는 언제만 쓴다? live concert, live music 이렇게 제한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것이고 어가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죠. 그래서 여기는 he is 다음에 서술적 용법으로 써야 되겠죠. 예,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All men are likely to make mistake. 그냥 외우자 그랬죠.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야. 네, be likely to 였습니다. be likely to. She is 4 years elder than my sister. 자, then 이 비교급.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비교급 최상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텐데요. 조금 미리 나왔네요. 비교급을 써야 되겠죠. then 있을 때는 반드시 비교급을 써야 된다. older. 이것은 그 비교 대상이 없는 그 최상급 형태로 쓰이는 것이고요. 이것은 비교급이죠. 4살이 더 많답니다. I think his idea is somewhat like my brother. 이 unlike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서술적 용법으로 비동사 다음에 쓰인다 하는 것이고 like는 그 마치 그 동사처럼 목적어를 갖는다 이거죠. 목적어. 그래서 그 목적어처럼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like my brothers. 내 동생의 것과 somewhat 같은 것 같아. 그래서 like 다음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 목적어를 위해서 like가 쓰여야 되겠다. 자, our picture is worth 1,000 words. 짧지만 아주 굉장한 힘이 있는 그런 문장이네요. 자, worth는 명사죠. worth는 형용사고요. 그 뒤에 1,000 word라고 하는 그 명사가 있으니까 형용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이것은 be worth로 이렇게 서술적으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이 1000마디의 말보다 1000마디의 말에 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뜻이겠죠. 눈으로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Consider what life in a large city would be like if everyone in a 50-story tower had to use the same outhouse. outhouse라는 것은 그 옥외에다가 지어놓은 화장실입니다. 옥외 변소.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every in a 50-story tower
50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개의 그 5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고려해 봐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like의 그 목적어가 what입니다. like what?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어떤 것처럼 보이겠느냐? 어떻게 보이겠느냐? like what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ike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천천히 한번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고 그 문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자, 이제 형용사의 시작을 알아보았습니다. 형용사의 용법도 알아봤죠.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할 형용사가 있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제한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다 쓸 수는 있는데 그 쓰일 때 서로 의미가 다르다. 제한적 용법, 그러니까 명사 앞에서 바로 쓰일 때 하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서 쓰일 때 하고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든다면 present입니다. The present owner 그러면 present, owner라는 명사 바로 앞에 제한적으로 쓰였죠. 이럴 때는 현재의 그런 뜻이 됩니다. 현재의 주인이죠. The students present. 이게 서술적으로 이렇게 쓰였을 때는 출석했다라는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student present, who are가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출석한 학생들 이렇게 됩니다. present이 그 제한적으로 쓰이면은 현재의, 또 서술적으로 쓰이면 출석한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 그 다음에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 명사 뒤에서만 수식을 하는가. 제한적 용법이긴 하지만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이것은 명사 때문에 그 수식하는 명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형용사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두 개 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뭐뭐 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body, anybody, nobody 마찬가지죠. someone, anything, anyone, no one 이렇게 thing이나 body나 one, where로 끝나는 그런 단어 이런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런 명사는 그 수식하는 형용사가 앞에 오지 못하고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Something beautiful, 아름다운 것 그렇게 됩니다. Beautiful something 그런 건 없다 이거죠. Something beautiful. Anyone to know, 아는 사람. 이렇게 그 thing이나 body, one, where로 끝나는 그런 명사는 뒤에서만 수식을 합니다. 또 형용사 중에서 무슨 ABLE, 무슨 IBLE, able, able로 끝나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그 명사가 최상급이라든가 또는 all이라든가 every 등으로 이렇게 또 앞에 있다. 이렇게 붙어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뒤에서 수식을 한다. 예를 들어서 possible이라는 그런 형용사가 possible way 이렇게 앞에서 제한적인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ll the way라고 하는 이렇게 그 all 최상급 all every로 이렇게 수식이 되는 그런 명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 온다는 거죠. all the possible way라고 쓰지 않고 all the way possible. 그냥 all이 없으면 possible way 가능합니다. 자, 명사의 형용사의 그 주의해야 할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문제를 한번 통해 볼까요? Today is very hard. We had better buy. 우리를 좀 샀으면 좋겠는데요. 뭘 살까요? Something cold를 삽니까? 아니면 cold something을 삽니까? 예, thing, 무슨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반드시 형용사가 뒤에 온다. Something cold죠. All the members present or presented were very happy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 그 참여한 그 회원들이 다 기뻐했는데요. 이렇게 서술적으로 쓰이면은 출석했다는 뜻이죠. 출석한 멤버들은 다 행복해했습니다.
We have to prepare all the possible means possible. 예, 그냥 그 mean만 수식할 때는 방법이라고 할 때는 possible means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all이라는 그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all, 최상급, every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 수식을 하게 되면 means를 명사에 수식을 하게 되면 possible이 뒤에 온다 그런 얘기죠. means possible. 네.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전체를 다 그냥 어떤 경우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문장이 들어있는 부분을 몇 번씩 읽어서 입에서 저절로 all the means possible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을 통해서 이것은 기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그 원칙만 암기하려고 그러면 그 복잡해서 잘 안 됩니다. 반드시 최소한도 단어 하나라도 붙여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 하는 일이 똑같이 무엇을 수식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들을 꾸며주는 거죠. 근데 형용사와 부사는 어디가 다릅니까? 네, 형용사는 뭘 수식한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고요. 부사는 그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형용사도 수식하고 또 다른 부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수식하고 또 심지어는 대명사도 수식하고 부사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그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수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You may find a beautiful girl in the ground. girl 앞에 제한적 용법으로 쓰인 형용사이군요. They thought her guilty. 그 여자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목적격 보호죠. 소설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였습니다. The test was extremely complex. 이번에 이제 부사를 한번 볼 텐데요. 이 complex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했습니다. 부사죠. 형용사를 수식했습니다. 또 he speaks Chinese very well. well도 부사인데 그 부사를 또 다시 수식을 했습니다.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 They all disappeared just over the bridge. over the bridge. 그 다리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 just는 부사구를 또 수식을 했어요. Was anybody else absent? 여기 anybody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anybody else. body로 끝난 것은 다 형용사가 뒤에 온다고 그랬죠. 결석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anybody의 대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Fortunately, he won the game again. He won the game again. 이 fortunately는 이 문장 전체를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다시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게임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수능, 내신, 뭐 학교 시험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게임이든지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사의 형태를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죠. 부사라는 것은 원래 처음 생겨날 때부터 부사로 딱 태어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몇 개 되질 않아요. 원래 처음부터 부사로 태어난 것은 몇 개,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개 경우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그것이 이제 부사가 되는 거죠. 어떻게? kind라는 형용사가 ly를 붙여서 친절하게라는 부사가 됐고요. lucky에다가 여기는 자음 플러스 y니까 i로 바뀌었네요. luckily 해서 또 행운이 있게도 뭐 이런 그 부사가 되었습니다.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근데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friend라고 하는 명사에다 ly를 붙이면 그 부사인가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그것은 형용사가 된답니다. 그것은 형용사가 되고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는 것이 부사가 된다. 형용사나 부사나 처음부터 아예 모양이 똑같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또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예, 형용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동일 형태인 것. early, fast, long, have, straight. 뭐 이런 것들은 형용사나 부사나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early, fast, long, have, straight. 네, 이런 것들은 형용사, 부사 동일합니다. ly를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볼까요? 네.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해 할 것 같아서 잠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예, 금방 설명 들은 거 한번 확인해 보죠. To meet the deadline. 데드라인은 뭡니까? 어떤 한계선이죠. 마감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you have to prepare it.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quick and exact, quickly and exactly.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의 차이는 뭐다? 여기는 형용사, 여기는 부사죠. 그러니까 이 문맥상 부사를 써야 되는 자리냐, 형용사를 써야 되는 자리냐 이것을 알아보아야 되죠.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다, prepare에 대한 그 부사가 필요하네요. 빠르고 정확하게. 네, 그래서 quickly and exactly. When the dog saw me, 그 개가 나를 보았을 때 it ran away. 도망쳐 버렸습니다. fast, 빠르게. behind the tree, 나무 뒤로. 어떤 것이 맞습니까? 빠르게 도망갔으니까 부사죠. 그러니까 ly를 써야 됩니까? 아니죠. fast는 형용사나 부사나 동일 형태라고 그랬죠. ly를 붙이는 건 없습니다. 이런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fast죠. Making your ambitious project successfully needs patience and effort. 자, 이것은 동명사로 돼서 지금 주어가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 동사일 때 동사 목적어 your ambitious project 여기가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보호입니다. 그렇죠?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 목적보호는 형용사나 명사만 되죠. 부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인 successful 그 야심찬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형용사 되겠죠? 네. 자,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이제 형용사 부사가 또 이렇게 집단으로 있네요. 어떤 것일까요?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ly를 붙이면은 그 뜻을 갖는 부사가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 ly를 붙이면은 앞에 그 형용사일 때의 내용하고 좀 다르게 아예 부정의 뜻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몇 개 안 되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거예요. 따라 해봅시다. hardly, rarely, scarcely. 예,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hardly, rarely, scarcely. 예. 원래 hard라는 것은 딱딱하다든지 또는 열심으로 한다든지 이런 뜻이었죠. 거기다가 ly를 붙여서 뜻이 부정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다. 또 ly를 붙이면 뜻이 다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형용사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같은 뜻으로 부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뜻이 아예 바뀌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걸까요? high는 높은 것입니다. 높은. 근데 highly 그러면 높게가 아니라 highly. 혹시 압니까? 뭐죠? 네. 아주 많이. 그 말입니다. 매우. 자, deep. 깊은입니다. deeply 그럼 깊게가 아니라 이 뜻은 똑같습니다. highly나 아주 매우. near 가까운 것이죠. 가까운. 근데 nearly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뭐라고요? nearly. 네, 그렇죠. 거의. 또 늦은 late. lately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lately.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 말입니다. 최근에. 이것은 제일 나중에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최근이 되죠. 거꾸로 보면 사실은. 그죠? 네. 이건 아주 바뀐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뜻이 바뀌어진다고 볼 수 없겠네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제일 늦게 나온 것이 최근이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highly, deeply, nearly, lately. 알만하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hard, hardly 아까 설명을 했던 건데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바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설명이 좀 빨라서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차근차근 하세요. 한 부분 하고 멈추고 문제 해보고 확실히 자기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부분 듣고 그것이 인터넷 강의의 아주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진도에 맞춰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면서 하세요. 자, she was again late lately for the class. 무엇일까요? 수업 시간에 늦었다는 거죠. 예. be late for 어디에 늦다 이렇게 아주 알아두세요. be late for lately는 최근의라는 뜻이었으니까. 자, I can hardly understand what he explained in the classroom. 여기도 I가 빠졌네요.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설명한 것을 거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hard는 열심인 또는 딱딱한 이런 뜻이고요. hardly는 거의 무엇을 하지 않는다. 거의 이해할 수 없다. hardly가 되겠죠. It took me 이런 거 아십니까? 표현 It took me 내가 뭘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 It took me nearly 3 months. near는 뭐예요? 가까운. nearly 거의. near라는 것은 장소,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물리적인 거. 물리적으로 그 위치가 서로 가깝다라는 뜻이고요. nearly는 거의 추상적인 상황입니다. 추상적인 상황. 다른 거예요. 이게 뭐 가까운이라고 그래가지고 3개월 가까운 시간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한다. 그건 맞지 않느냐? 다릅니다. 이거는 그 near라는 것은 물리적인 상황이라고요. 이렇게 거리가 둘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그럴 때만 쓰이는 겁니다. 물리적인 상황. nearly는 거의. 그래서 nearly가 되겠네요. 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해야 되겠죠. She has never read comic books lately. 네, 그는 만화책을 읽지를 않았는데요. late, 늦은 lately. 최근에. late가 그 형용사로 쓰이려면 late for 하고 이렇게 늦게 늦었다라든지 아니면 late 다음에 또 명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로 써야 되겠죠. 최근에. He worked so hardly that he could enter the university. So that 용법이죠. So that, so 형용사, that 이하. 또는 so 부사 that이야.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hardly는 거의 않는다라는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정문이고 hard는 열심히 한다는 그런 그 부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열심히 한 것이 되겠습니다. You can find a museum nearly the train station. 이거 이제 한번 해보세요. nearly의 차이가 뭐라고요? near. 물리적으로 가깝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리. nearly는 뭐라고요? 거의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거죠. 거의. 그래서 여기는 그 기차역에 가까우니까 near가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상황이죠. 자, 계속해서 좀 나아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용이 많다. 복잡하다. 아직 구분이 다 안 됐다. 멈춥니다. 멈추고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다시 한번 돌아서 보기도 하고 또는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enoug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enough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또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수식하는 명사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제한적 용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부사로 쓰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부사로 쓰일 때는 부사는 뭘 수식하는 거죠? 명사 빼고 나머지 다 하는데 주로 이제 이 enough가 그 부사 또 형용사를 수식하는데 그 형용사 부사 뒤에서 수식을 한다 이겁니다. 형용사로서는 명사 앞에 수식하고 You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 명사 바로 앞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she's old enough. old 다음에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이거죠.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요. 금년에 결혼하도록. so와 such. 아직도 중요하죠. so와 such는 어떻게 다를까요? so는 부사, such는 형용사입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품사가 달라요. 품사가 다르면 하는 역할이 다른 거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고 부사는 그 이외의 것 다라고 그랬죠.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뭐 다인데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가지고 so나 such가 똑같은 뜻이지만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Jane is kind. 뭘 써야 되죠? So kind, such kind. kind가 뭡니까? 형용사죠. 형용사를 수식하려니까 형용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가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so kind입니다. She is so kind. very kind와 같은 뜻인데 실제로 very kind보다는 so kind를 더 많이 씁니다. 미국 사람들은 so kind. Jane is so such a girl. Jane은 그런 여자야.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그 앞뒤에 내용은 생략했지만 어떤 내용이 다 오고 갔죠. 그래서 Jane은 그런 여자야. 그런 여자. A girl. 명사를 수식해야 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형용사여야 된다고요. Such a girl. 그러면 만약에 Jane is a kind girl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 kind girl. 그러면 so를 써야 되나? such를 써야 되나? kind가 앞에 있으니까 so를 써야 되겠구나. 예, 그렇다면은 어가 없어야 됩니다. 어가 없어야 돼요. 어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도 이것을 꾸미고 이것도 이것을 꾸미고 다 이게 차례대로 꾸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such는 이 girl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아예 외워두세요. 이렇게 such a kind girl, such a beautiful flower, such a big house. 이렇게 몇 번만 해보세요. 자동적으로 그거는 나옵니다. such a 형용사 명사, such a 형용사 명사, such a 형용사 명사, such a beautiful girl, such a smart student. 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요 부분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형용사 부사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와 부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만나게 되는 형용사 부사의 문제 어떤 것들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해서 답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역시 형용사 부사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기에서 설명한 부분만큼은 최소한도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해보세요. Patients often ask me, why is everything in joy bad for me? Well, that's not necessarily true, although it seems that way. 해석은 다 되는 것입니까? 환자들이 가끔씩 나한테 물어봐요. Why is everything in joy bad for me? 내가 즐기는 모든 것들이 왜 다 나한테 나쁘다는 거예요? Well, 글쎄요. That's not necessarily true. necessary인지 necessary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언제나 그런 정확하지는 않네요. 근데 이 true는 뭡니까? 품사가. true. 형용사죠. truth. th를 붙이면 명사고 true는 형용사죠.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부사가 와야 되죠.
not necessarily 이렇게 같이 붙어서 항상 그건 불필요하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Although it seems that way.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 되겠다. 찾았습니까? 예. 다시 해보죠. 여러분들. 자, 미리 다 해봐야 됩니다. 설명 듣기 전에 퍼즈 상태로 놓고 먼저 답을 고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서 맞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자, 볼까요? Our service is guaranteed. 확신합니다. 우리 서비스가 뭘? To improve the quality.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뭐에 대한 질? Of your living alive environment. 예. environment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형용사를 쓰면은 제한적 용법이 되겠죠. 근데 어가 붙어 있는 이런 형용사들은 무슨 용법으로만 쓴다? 아이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것이 대표가 뭡니까? 다 어가 붙은 형용사였어요. 어가 붙은 형용사는 다 서술적으로만 쓰인다. They are much alike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동사 다음에 서술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environment라는 형용사, 명사 바로 앞에 제한적으로 쓰인 거니까 living environment죠. 사는 그 환경이죠. 살아가는 환경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While hearing a young lady highly praised for her beauty, I asked what kind of beauty you mean? 내가 물어봤어요. What kind of beauty you mean? 당신이 말하는 건 지금 어떤 종류의 그 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While hearing a young lady, 어떤 숙녀가 뭐뭐 하는 것을 praised, 칭찬을 받는 것을 듣고, 뭘로 칭찬받았냐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미에 대해서. 자, highly. high는 뭐였죠? 높은. highly는 매우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형용사고 이거는 부사죠. 그래서 highly praised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highly praised. 상당히 그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Our vans come with highly trained professional. highly trained professional. 과거분사 용법 기억나십니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또 equipped with 무엇으로 장착이 됐어요? 장비가 되었어요. exclusive cleaning solutions. exclusive 독점적입니다. 베타죠. 독점적인 그 클리닝 솔루션을 가지고 장착이 되었고, 그리고 and the latest equipment. last는 뭐죠? 마지막. latest는 최근의 equipment, 장비.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장비를 가져가야 됩니까? 네, 최근의 장비를 가져가면 더 좋겠죠. 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실력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금년도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과 관련한 형용사 부사와 관련한 문제가 직접 한번 나왔죠.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가정법을 공부하면서 한번 보았던 것 같아요. We anticipate the future as if. as if가 뭐였습니까? 가정법이었죠. 마치 무엇인 것처럼. We found it too slow. 그것이 너무 느리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뭐 하는데? 오는데. 그 future, 미래가 말이죠. 미래가 천천히 온다는 것. 그래서 we are trying to hurry it up. 그것을 빨리 오도록 노력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so냐 such냐 이거죠. Imprudent are we that we wander about in times that. 여기는 멀리 볼 것도 없죠. 이 so와 such를 가르는 것은 뭐였습니까? so는 부사, such는 형용사.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식하는 것이 명사이면 such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부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mprudent가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imprudent 그 뜻을 몰라가지고 모르죠. 뜻을 몰라도 됩니다. We are imprudent. 그래 됐죠? 주어 동사 보어에서 보어는
형용사, 명사, 형용사죠. 형용사.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로 서술적으로 쓰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o imprudent죠. 이거는 so that이죠. 요 that과 요 that의 차이는 또 뭘까요? 요 that은 저를 인도합니다만은 이 that은 that are not ours. 여기 뭐가 빠졌어요? 주어가 빠져 있죠.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거라고 그랬죠. 관계대명사. 예, that are not ours. 우리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닌 것.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이게 search로 가면 안 되겠죠. search로 가면 안 되고 so imprudent입니다. so imprudent. 예. 여러분들이 search로 골랐나 안 골랐나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예. 형용사를 수식하는 so가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몇 개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그 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형용사의 용법,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인데 제한적 용법, 명사 앞에서 바로 뒤에서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비동사 다음에 서술적으로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개의 형용사는 제한적 용법으로 서술적 용법으로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형용사는 꼭 제한적 서술적으로만 쓰여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죠. 네, 그것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형용사와 부사, 네, 형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ly를 붙이면서 뜻이 달라지는 것도 있었고 또 형용사와 부사가 ly를 붙이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똑같이 생긴 것들도 몇 개는 있었습니다. 몇 개 안 되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특히 ly를 붙여서 형용사에서 ly를 붙여서 부사가 됐긴 했지만 뜻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highly 뭐였습니까? 매우, 많은, 많이, deeply 매우, 많이 같습니다. near는 가까운이지만 nearly는 거의 그런 뜻이었습니다. hardly 이거는 hard는 열심인 그런 것이었지만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hardly, scarcely, rarely 막 그런 것들이 같이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또 late는 늦은 이었지만 형용사였지만 lately는 최근의 그런 최근에라는 그런 부사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형용사와 부사 약방의 감초 같은 것입니다. 또 이 수능에도 반드시 형용사 부사를 가르는 문제가 한 문제씩은 꼭 나오더라.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것이죠. 형용사 부사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비슷비슷해가지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은 내용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꼭 다시 들어보더라도 여러분들 것으로 다 확인을 해서 이제 형용사 부사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점점 멋있는 집, 완벽한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